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주제가 천스닥 진입 초읽기 이렇게 잡혔네요. 근데 사실 코스피는 진작에 3000 시대가 열렸는데 코스닥 지수의 마디 지수인 천선 고지를 당시 좀 밟을 기미가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걸림돌일까요? 지수 판단은 어떠세요? 네. 우선 그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랑 외국인 이제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쉽게 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심지어 개인 수급까지도 이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소외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코스닥의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쪽이 좀 부진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이고요. 어쨌든 1월 달에 이 코스피 상승률이 좀 코스닥 상승률을 좀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키 맞추기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이기는 해요. 그럼 언제쯤 코스닥 시장이 좀 네. 키 맞추기에 좀 반격에 나서 줄 수 있을까요? 대형주보다 네. 더 부각된 장세가 기대가 될까요? 네, 저는 이 모든 거는 좀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예. 주가가 뭐 지수도 그렇고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관들은 이 주식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식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비중이 적은 쪽에는 좀 매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코스닥은 이미 연초 대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나 중소형주 모두 이 실적 같은 측면에서도 사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좀 많이 점치는 중에서 대형주는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아직 많이 안 올랐다라고 치면은 이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코스닥으로 또 수급 이동이 저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지금 공매도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바이오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3월 공매도를 앞두고 그 물량이 미리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당정에서 공매도 재개 조금 더 연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매도와 관련된 판단은 어떠세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매도 하면은 코스닥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기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어쨌든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공매도 베팅을 할 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에다 베팅을 하는 거는 그만큼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는 대형주, 중소형주를 나눠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질 가치 대비해서 이 얼마만큼 오버슈팅이 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많이 올라서 하락할 여지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 코스닥, 바이오에 공매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좀 잘못된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의 공매도로 베팅을 하는 거는 글쎄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예. 공매도가 재개되는지 연장되는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동안 좀 가지고 있는 밸류 대비했을 때 과도하게 올랐었던 종목을 좀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본질 가치 대비했을 때 오버슈팅 관련 기업들은 어찌 되었든 좀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앞서서 이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키 맞추기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코스닥 시장의 이 상단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계시고 언제쯤 좀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전제 조건까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포인트가 좀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점이잖아요. 예. 포인트를 언제 뚫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1분기 지금 상황이라면 1분기 달성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비중은 계속 줄이는 중에 있고, 근데 반면에 코스닥 비중이 지금 이미 많이 비어진 상황이에요.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기관들도 지금 중소형주가 좀 많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키 맞추기라는 거는 수급적으로도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비운 거는 다시 담아야 되고요. 많이 담았던 건 다시 비워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코스닥이 1000포인트까지는 1분기 때 달성 가능성 저는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확대한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 수급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개인 수급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시발점이 좀 될 수 있는 게 연기금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1000포인트 저는 1분기 달성 가능성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곧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뭐 1000이라는 지수가 뭐 마디 지수입니다만 뭐가 중요하겠냐, 내 종목이 잘 가야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 상징성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 포인트로 올려드리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랠리를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 볼만한 두 종목 오늘 또 꼽아주시는데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우선 좀 최근에 코스닥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좀 같이 조정을 받아서 지수 올라갈 때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두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우선 LNK 바이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달에 저희 지금 채널 와서 예. 말씀을 드렸긴 한데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좀 2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저는 좀 최근의 조정이 이제 1차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상승 저는 가능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선 이 회사가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척추 케이지에서 미국 척추 케이지 시장에서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좀 신규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을 12월 달에 12월 17일 날 글로벌 업체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MOU 체결 단가 자체가 제품당 라이센스 피 500억짜리 3개, 그리고 이제 연간 공급 물량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0억에서 1000억까지도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 시총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의 이제 생산 마진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GP 마진으로 거의 90% 이상 나오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뭐 OP 마진, 영업이익으로도 이익률로도 한 5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하나당 800에서 1000억 매출, 그리고 제품 3개가 있기 때문에 한 1000억 영업이익까지도 2021년에 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경쟁사들이 대략 밸류에이션을 한 40에서 50배 정도 받고 있어서 요런 거 계산해 보면은 지금 아직도 저는 싸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 LNK 바이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버스라는 업체이고, 이 글로버스와 LNK 요 두 회사만이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아이템을 풀 라인업을 보유한 글로벌 유일한 두 회사이고요. 근데 글로버스가 이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2010년도에 미국 시장을 진출해서 지금 시총 7조 원까지 좀 커진 상황이고,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한 10조 이상까지도 무난한 회사가 글로버스입니다. 근데 이 글로버스랑 경쟁을 하려는 업체들이 이제 스트라이커, 진먼, 우베시브, 메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주 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도 지금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 라인업을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LNK 바이오와 MOU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글로버스와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대항마가 LNK 바이오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글로버스를 따라가는 좀 회사가 되지 않나라고 봐서 LNK 바이오도 이번 달도 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쌀 때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네. 수익 크게 한번 챙겨 주셨는데 재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디스크 허리나 척추, 목 네, 디스크 맞습니다. 이제 수술할 때 뼈랑 뼈 사이 고정하는 그 척추 임플란트 회사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LNK 바이오 첫 번째 종목이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주목하셨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최근에 CES에서 미니 LED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 나왔었는데, 가전방향에, 예. 그 관련된 쇠주고요. 세진 TS라는 종목입니다. 세진 TS는 이제 미니 LED 쪽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필름
그리고 이 광기능성 시트 등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 기존 LED에서 미니 LED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 세진 TS가 공급을 하는 이 광학성 시트의 가격이랑 공급량이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급처가 삼성전자이고요. 삼성 TV 쪽에 들어가는데 삼성 TV 쪽에서 점유율 한 6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삼성이 올해 이제 미니 LED 쪽을 좀 크게 이제 판매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진 TS에게도 지금 캐파 증설 요청을 했고 캐파 증설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요. 기존 월 10만 장 규모에서 지금 월 50만 장 규모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큐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미니 LED 같은 경우에 기존 LED TV에 들어가는 광학성 시트보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홀 개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도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존 LED TV에는 회사가 공급하던 시트가 한 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미니 LED에는 네 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바로 Q 증가로 이어진 걸로 좀 바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미니 LED 때문에 증가를 하는 회사, 그런 세진 TS라고 보이고, 3분기까지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도 좀 무난히 실적은 나올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가도 좀 조정을 좀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은 지금 그냥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P와 Q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 세진 TS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유망 스몰캡 2선 봤고요.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출발마켓동 후반부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도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